서울 양양고속도로 천안터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후진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모르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은 뒤 이상 증상을 보인 중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지러움과 졸음을 호소한 중학생은 인천 옥면동 길거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초콜릿을 받아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초콜릿을 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국과수에 억가 다룬 초콜릿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입니다. 다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죠. 대법원 선고 결과가 이재명 후보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가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재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평가 지정에 승부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 재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연속 또는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만약에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종훈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유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망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법원이 파기 재판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법연수관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 2만 400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입니다. 대부분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었고 파기 재판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와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재판, 그러니까 직접 판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파기 재판은 소송 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처럼 1,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는 파기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파기 재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파기 재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파기 재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파기 재판을 제외하면 남은 경우의 수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입니다. 다만 파기 환송의 경우 다시 고법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번 선고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도 속전속결 심리 과정도 모두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는데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결국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기로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묻어납니다. 사건이 소부 재판부에 배당된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도 지난 22일과 24일 한 주에 두 차례나 합의기일을 연 것도 모두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결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이미 지난 16일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추가로 합의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겁니다. 주 대법원장은 취임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때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YTN이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이 맞붙었던 2차 경선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박빙 승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선을 앞두고 있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탈락한 후보의 지지표를 가져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 결승전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와 탈락의 고배를 마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경선 정신상 불수와